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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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늘 배우로 인사를 드리다가 오늘 감독님으로 이렇게 네 분을 같이 모시니까 벅찹니다. 정말 우리 박정민 감독님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언프레임드 프로젝트에서 반장선거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손석구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프레임드에서 재방송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손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훈 씨 열일하고 계세요. 예. 자, 최희성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언프레임드에서 반디를 연출한 최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훈 감독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프레임드에서 블루 해피니스를 연출한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배우로 인사드릴 때보다 더 긴장하시고 좀 떨리신 것 같은데 박정민 감독님 지금 좀 긴장하신 건가요? 네, 아까도 그냥 사담으로 나눴는데 저 감독이라는 두 글자 좀 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연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긴 했는데 못 뺍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합의를 그렇게 봤어요. 못 네네. 빼는 걸로 하고요. 네네. 어떻게 이 언프레임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이 언프레임드 프로젝트의 제작자 중에 한 명인 이재훈 배우의 전화 한 통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였고요.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살, 21살 때 학교 다닐 때 연출을 해본 이후로는 사실 연출이라는 걸 꿈도 못 꿔봤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갖고 있던 시나리오를 실사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고 뿌듯했고 설렜고 그랬습니다.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손석구 감독님도 전화 한 통을 받으신 건가요? 저는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재윤이네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네. 뭐 우연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한 몇 개월 있다가 네. 계속 그런 얘기를 나눴죠. 이런 거 하자 하다가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네. 야, 네.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예. 뭐 연출 좀 시켜줘 이렇게 찾아간 그건 건 아니죠. 아니고 네. 놀러 가서 근데 그런 알게 얘기가 되고. 나왔었어요. 네, 네. 오, 새롭네요. 네. 최희수 감독님은요? 저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손석구 배우가 이런 걸 한다더라. 내가 같이 하자고 했고 너도 같이 하자. 근데 저는 이제 박열로 이재훈 배우와도 그쵸, 호흡을 당연히 맞췄죠. 친분이 있고 해서 오빠한테 또 연락을 했더니 정민이도 같이 한다. 이렇게 거의 팀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벤져스급 그렇죠. 네, 네. 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름은 언프레임드인데 이 프레임에 갇히고 싶은 조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의 네네. 이 감독님들. 예. 그렇죠. 네. 어떻게 이재용 감독님 계획했던 대로 된 겁니까? 아, 진짜 제가 이제 공동으로 설립한 이제 하드컷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우들이 연출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하다가 이 연출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우리 배우분들이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제가 진짜 너무 영광이고 함께 해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개무량하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님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 훈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벌써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게 그 언프레임드는 올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을 했죠. 그리고 네. 반응이 무척 뜨거웠고 최근에 또 시사회를 거쳐서 네. 정말 반응이 빨리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예상하셨나요, 박정민 감독님 이런 반응? 그런 반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신 거예요? 예, 근데 놀랍네요. 네, 손석구 감독님 뭔가 좀 아시는 느낌인데요. 그 상영회 할 때 분위기는 진짜 좋았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으면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끼는구나. 느끼는구나라는 걸 같이 보면서 이제 보니까 알게 되니까 이거 잘 되겠다라는 느낌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연기를 했을 때 이제 관객들이 보는 것과 연출을 했을 때 관객들이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최희서 감독님. 저는 처음에 저희끼리 기술 시사를 했을 때 네. 저희끼리인데 막 심장 뛰는 소리가 진짜 밖에서 들릴 정도로 너무 뛰었어요. 이게 제가 쓰고 저희가 쓰고 저희가 연출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기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의 긴장감이었어요. 훨씬 더 좀 막중한 긴장감? 이재용 감독님 네. 어떠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리뷰라든지. 네, 네. 예. 아직까지 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 12월 언프레임드가 8일. 예. 나올 텐데 거기 앞서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어서 상영이 되었을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고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항상 배우로서 이 영화제를 간다라는 것에 꿈을 꿨었는데 연출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라니까 와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시사회를 통해서 우리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모시고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와 너무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예, 너무 내가 그래도 이 연출을 해서 모신 분들께 좀 자랑스러운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만큼 내가 잘 했나? 라는 어떤 또 의심이 또 들면서 되게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또 대중분들께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긴장되시고 떨리는 마음 갖고 계실 텐데 이미 뭐 영화제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그렇고 반응이 뜨겁다라는 건 그만큼 기대 이상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었던 언프레임드 메인 예고편 만나보시죠. 네, 그야말로 4인 4색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이 결이 다른 작품이 탄생을 했는데 자, 이 프로젝트 이미 다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 다 보셨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특별하게 본인이 연출한 작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감독님들 작품을 각자 힌트를 살짝 섞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민 감독님이 재방송, 손석구 감독님의 재방송 소개해 주시죠. 네, 재방송은 기분 좋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어떤 티키타카와 호연들이 정말 눈부신 영화고요. 그런 배우들의 연기와 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감독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정도로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자칫하면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유머로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관객들한테 어떤 기대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보면서 저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놀라운 영화다. 네, 티키타카가 엄청난 영화다. 예. 손석구 감독님 네. 대답하실 수 없고요. 반디 소개해 주시죠. 최희서 감독님의. 반디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얘기할 수 없지만 뭐 저는 봤으니까 제가 느꼈던 건 이제 뭐 우리 어른들이 보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각을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이제 저기 트레일러에도 나왔던 소희라는 친구의 눈망울이 이제 화면 가득히 보일 때 그 한 장면만으로도 되게 본 가치가 있다고 느낄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힐링이 되는 네, 그런 힐링이 느낌이죠. 됩니다. 치유가 되는 네, 듯한 네, 느낌. 좋습니다. 맞아요. 자, 최희서 감독님 블루 해피니스. 블루 해피니스는 예고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20, 30대의 어떤 청춘의 얼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정혜인 배우가 굉장히 빛나는 작품이고 저는 3번 봤거든요. 근데 블루 해피니스라는 작품이 보면 볼수록 더 그 짙어지는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볼수록 더 좋았던 영화, 그리고 정혜인 배우의 어떤 그런 취준생의 어떤 고달픔도 있지만 그런 씁쓸한 미소, 그 얼굴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청춘을 대표하는 우리 정혜인 배우의 씁쓸한 네. 미소.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재훈 감독님이 박정민 감독님의 반장 선거 소개해 주시죠. 네, 반장 선거는 힙합이다. 네. 영화가 굉장히 신나고 리드미컬하면서 이 우리 초등학생들의 또 연기를 다채롭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예요. 저희 네 작품 중에 가장 신나고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생의 어떤 반장 선거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또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대단한 영화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기자님들은 반장 선거의 그 연출을 이재훈 씨가 하셨다고 그러신 것은 너무나 그렇죠? 고맙네요. 네. 너무 좋은데요. 자, 초등학생의 반장 선거와 힙합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레임 토크 시작합니다. 자, 프레임 토크에서는요, 이 어떤 영화에 대한 3가지의 키워드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3가지의 키워드를 보고 어떤 영화인지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그 작품을 연출하신 감독님과 그 키워드에 대해서 영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초등학생, 누아르, 마미손. 네, 저요. 자, 이재훈 감독님 빨랐습니다. 반장 선거. 반장 선거? 네. 맞죠?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1점을 가져가시게 되면서 갑자기 프로그램 성격이 바뀌네. 되게 뻔뻔하네요. 반장 선거 3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프레임의 주인공은 이제 반장 선거였는데, 아니 근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 3가지 키워드가 한 작품에 담길 수 있는지. 초등학생, 누아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마미손.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감독님? 사실 제가 초등학생들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영화에 어떤 좀 신나는 음악을 좀 버무려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마미손이라는 뮤지션을 찾아갔고요. 근데 사실 누아르라는 누아르 장르의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영화가 좀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그런 장르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누아르를 막 이렇게 만들겠다고 의도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 궁금했던 건 이 초등학생과 누아르.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셨던 장르는 그럼 누아르가 아니었던 건가요? 네, 그렇게까지 막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까 재훈이 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도는 있었죠.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조금 느끼는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게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어떤 시각 때문에 그런 누아르라는 어떤 장르처럼 좀 보이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흔히들 이 초등학교 교실, 한 교실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배우분들을 다 직접 캐스팅하셨잖아요. 네. 예, 어떠셨나요? 이렇게 아역 배우들과 함께 모두 아역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작업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그냥 그 영화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정설처럼 내려오는 게, 아이가 나오는 영화 혹은 동물이 나오는 영화는 연출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근데 꼭 이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을 그리고 싶은데 애들이 나오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50대 아저씨들한테 초등학생 옷을 입혀놓고 연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예, 뭐 황정민 형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까지 갔다가, 그래도 뭔가 아이들의 모습으로 뭔가 좀 대변을 해줘야 조금 더 이 영화가 가지는 의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로 캐스팅을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연 배우, 뭐 조연 배우 할 것 없이 이 친구들이 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책임감과 또 이 영화에 참여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즐거워해 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그 한 3회차 촬영할 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제가 힘을 내서 계속 시도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 교실이 진짜 하나의 세계라고 그냥 예고편만 봐도 유력 후보가 느껴지고 네네. 약간 소심하거나 소외된 친구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네. 분위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르가 누아르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누아르는 왜냐면 정말 피를 좀 볼 것 같고 네네. 검경이 나올 것 같고 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마미소니 음악이 예. 나옵니다. 예, 예. 굉장히 색달라요. 좀 비틀어 보고 싶었어요. 영화 자체를.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이야기고 사실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약간 규정하는 어떤 그 시선과 아이들은 순수하다라는 어떤 관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비트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영화에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오히려 이런 비트감이 있고 리듬감이 있는 어떤 힙합 음악이 버무려지면 되게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이제 막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근데 좀 잘 안 풀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이영지 씨의 나는 이영지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음악을 듣는데 뭔가 뻥 뚫리는.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수정이 굉장히 그 박차를 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미손이라는 뮤지션을 찾아가게 됐고 이제 마미손에게 이제 음악을 부탁을 드렸죠. 네. 그 힙합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MC 신뻑이셨잖아요. 그 얘기 나올까봐 나 정말 진짜 팬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예, 팬이었는지. 예. 알고 그때 또 있는데요. 힙합에 몸을 담으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그거는 잊어주셨으면 좋겠고 잊을까요? 예, 요즘에 또 계속 그 막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동영상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저 어제 아, 봤어요. 봤어요. 어제 보셨어요. 봤어요. 마침 어제 네, 보셨어요. 네. 예, 예. 그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디 뭐 이거 여행도 못 가고 어디 가서 숨을 데도 없고 정말 이러실수록 조회수는 올라간다라는 거. 예, 멋있었는데. 예, 멋있었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힙합 음악을 쓰고 분명히 그 변산 얘기가 나올 텐데 하면서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실제로 요즘 초등학생들이 힙합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처음 네. 그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음악 감독은 마미손이라는 사람이야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네. 이번 제대로입니다. 여러분 12월 8일 날 와차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다음 프레임 토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결혼식장, 티격태격, 로드무비 어떤 영화일까요? 자, 손석구 감독님 제 방송이요. 재방송이요? 정답입니다. 이게 라임이 본인이 맞춰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라임이 그 방금 힙합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 저요 재방송이요. 그러니까 내 거다, 내 방송이다. 네. 자 그게 또 중의적인 느낌이 또 드는데 손석구 감독님, 재방송 결혼식장에서 티격태격하며 가는 로드무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결혼식장에서 티격태격하면 결혼식장으로 티격태격하면서 가는 로드무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결혼식장 가서 그런 약간 제가 추측컨대 뭐 이모조카 사이였던 것 같은 둘을 봤어요. 근데 왠지 좀 소외돼 보였어요. 그 두 분이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벽에 기대서 그렇게 결혼식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저 둘의 관계성으로 드라마를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했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나오는
그냥 이제 상상을 더해서. 네. 예, 예, 예. 근데 정말 이렇게 창작의 DNA가 있는 분들은 제가 정말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떠한 장면이나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서 정말 무한한 상상력이 덧대어져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예. 그렇죠. 근데 이모와 조카 그때도 이제 이모와 조카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모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냥 뭐 한복을 입은 어르신과 어떤 이렇게 좀 아직 자아가 확립이 안 된 것 같은 청년 둘이 뭐 언밸런스 하잖아요. 뭔가 그렇게 둘이 이렇게 결혼식 남의 결혼식인지 누구 결혼식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저는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네, 이번 재방송이 탄생을 했는데 네. 변중희 선생님이랑 임성재 배우가 저는 처음에 보면서 진짜 그 이모 조카 사이인 줄 알았어요. 연기 진짜 잘하시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연출하시면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두 분이 워낙에 진짜 연기를 그런 좀 이렇게 리얼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서 진짜 경탄하면서 보면서 아 이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보면 감독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손석구 감독님도 사실 굉장히 사실적인 연기를 하는 배우시잖아요.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저도 연기를.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배우분들이 그런 연기를. 그쵸. 네, 네. 아 좋습니다 정말. 로드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네. 여러 장소들이 거쳐서 나오는 건가요? 네, 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장소가 이제 처음에는 그 이모의 집에서 시작을 해서 목적지인 결혼식까지 가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뭐 과정이 있죠.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회차의 제한도 있을 수 있고 뭐 버짓의 한계 같은 것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그래도 다양한 모습을 다양한 장르에서 장소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보면서 이제 예고편에서도 엄마와 또 아들 관계가 있잖아요. 이모와 조카 관계도 있지만 네, 네, 네. 그 엄마와 아들 관계도 너무 사실적이어서. 맞아요. 예. 아니 누가 혹시 뭐 이렇게 롤 모델이 있었나요? 쓰시면서? 그 주인공인 성재의 엄마는 사실 뭐 우리 엄마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와 저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참고했다 네, 네, 정도로. 네. 예. 네. 참고, 네, 네, 참고. 네. 참고했다라고. 아 정말 나오시는 분들이 다 너무 우리 주변에서 내 옆집에서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 같아서 네. 굉장히 사실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려고 캐스팅에 가장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배우분들을 찾고 싶어서. 네, 캐스팅에 가장 공을 들이고 네, 시간을 네. 들인 작품 재방송입니다. 자, 눈여겨볼 것이 굉장히 많은 재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싱글맘, 절친, 비밀 이야기 이제 두 작품 남았는데요. 정답 자, 정답 박정민 감독님. 반디? 반디 정답입니다. 아 맞췄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제 작품이 잠시 후에는 하나 남아서 제가 할게요. 다음 네네, 작품은. 제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디 최희성 감독님, 네. 우리 절친 박소희 배우랑 이번에 첫 만남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반디라는 작품은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시나리오를 쓰다 만 작품이었어요. 이미 네네. 근데 이제 완성을 못한 채 제가 좀 서랍 속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겨서 바로 이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떠올렸던 작품이고 또 떠올리자마자 한다면 박소희 배우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작품에서 이제 소희와 만났었는데 이미 모녀로 그렇죠? 네. 사실상 회차는 뭐 거의 2회차? 네, 촬영 회차는 적은데 저희가 우리 정민 씨도 알겠지만 태국에서 찍다 보니 이제 외지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가까워지죠. 네. 그래서 정말 찍는 날에 비해서 정말 가까워진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연락도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 박소희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무한한 어떤 이런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도 봤고 또 제가 생각했던 싱글맘과 딸의 이야기라는 소재가 어찌 보면 상업 영화에서는 조금은 다루기 어려운 소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조금 더 액션이 있거나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영화로 보다 보니 요즘에는. 근데 저는 싱글맘 역할을 이제 2번 연속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없다면 이번에 제가 그거를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저의 이제 연기 인생에서 여러 기로에 있던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반디라는 작품을 하게 되고 박소희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작할 때 이 언프레임드에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게 이제 손석구 감독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는데 두 분은 예전부터 시나리오 쓰기 모임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저희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못하고요. 만나면 수다 떨다가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오빠도 꽤 그 브레인스토밍 했던 내용으로 많이 좀 썼고 쓰던 내용이 있었고 저는 저대로 또 쓰던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시나리오 모임을 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해서 오빠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 멤버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저희는 원래는 오빠랑 오빠가 친한 감독님 2분이서 하다가 저를 약간 객원 멤버처럼 초대를 해줬었던 거라. 그럼 3분이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진짜 한 10년 정도 전에 원래 단편 영화 한번 연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선은 예전에 저를 데리고 단편 영화를 찍었었고, 했었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연출을 하고 희선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제가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연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었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거. 언프레임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이제는 뭐 장평 가셔도 되겠어요. 가야죠. 가야 됩니다. 네, 가야지 빼지 않아. 네, 갑시다. 예. 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가 그야말로 세상에 나온 건데 마지막 키워드가 비밀 이야기거든요. 이건 뭘까요? 왠지 반디의 핵심 키워드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 이야기는 영화를 보셔야 아실 수 있긴 해서 오늘은 아주 약간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석구 오빠가 설명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부재라든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렇게 삶에서 이걸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설명해주지?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엄마와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서 계속 초등학교 2학년 딸한테 말을 못 해줬던 엄마, 그리고 이제 반디라는 친구는 말 더듬증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평상시에 잘 못하는데 이 아이가 말이 아니어도 뭔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런 뭐랄까요, 우리가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소재인 것을 아이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좀 설명하기 힘든데 한번 영화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또 자연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더할 나위 없이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시죠. 현실 청춘 취준생 꿈. 저요. 자, 최희서 감독님. 블루 해피니스. 정답입니다. 정말 맞출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이재용 감독님. 자, 블루 해피니스. 어떻게 키워드가 이 작품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까, 감독님? 그러네요. 딱 이 세 키워드가 블루 해피니스를 대변할 만한 키워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 청춘 취준생 꿈 그러면 예전에는 참 희망적인 단어들이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제목도 그렇고 청춘이라는 게 참 그렇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감독님 현실 청춘 어떻게 이 이야기를 그리게 되셨어요? 이 언프레임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면서 저도 어떻게 연출의 또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광적이고 무엇에 빠져 있고 찾게 되는지를 에 대한 키워드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써봤고 그러면서 단편 영화다 보니까 헤비해지는 부분을 조금 걷어내면서 하나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현실을 살고 있는 어떤 청춘의 어떤 이야기를 그려보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썼고 그런 글들이 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또 연출을 하게 되었네요. 네. 키워드 자체가 20, 30대를 그러니까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취준생 찬영 역을 맡은 정혜인 배우가 정말 불안하면서도 흔들리는 청춘을 잘 연기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정혜인 배우에게 그런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쓰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글을 쓰면서 그 주인공 찬영이라는 인물을 어떤 사람이 이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청춘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혜인이라는 배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 그냥 정혜인이라는 사람을 계속 상상하고 이 사람은 이런 표정을 지을 거야, 이런 대사를 칠 거야 하면서 진짜 맞춤형에 가깝게 뭔가 글을 써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미지수잖아요. 근데 너무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어떠셨어요? 너무 신이 났어요. 이게 감독의 마음이구나.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 진짜 잠 못 조마조마하게 자고 기다리는 조마조마하고 그 또 한편 설레이면서 두렵고 하는 그 순간들을 이번에 제가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참 운이 좋다. 예, 그런 거절들을 좀 당하면서 쓴맛을 좀 느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 크게 없이 이렇게 캐스팅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진짜 연출을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다짐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작품이 들어오면 바로 좀 급하게 연락을 드릴 건가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빨리 피드백과 연락을 드리는 배우입니다. 이미 이미 그럼 네, 바로 그냥 말씀드리려고요. 받자마자 후루룩 있고 읽자마자 읽자마자 지금 기다리실까봐. 지금 네. 다른 배우분들도 그러니까 다른 감독님들도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이번에 해보니 느껴요, 진짜. 느껴요. 그게 어. 캐스팅 부탁을 하고 기다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시간이 엄청 길게 쏠려요. 느껴지죠. 네. 박정민 감독님은요? 마이크 드셨었는데. 저는 사실 그러진 않았어. 오디션을 예, 친구들이 다 너무, 봐서. 네, 여기는 맞네, 오디션을 맞네. 봤기 예, 때문에. 하고 싶어 해 주셔가지고 음. 사실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기다리셨죠. 오디션 보고.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짧은 한 씬 나오시는 배우님께 시나리오를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이 그러니까 뭔가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쓴 시나리오상 한 씬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 되게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 어떻게 봐주실까. 근데 그렇죠. 다행히 한 하루 만에 연락을 주셔서 저는 그 고통을 딱 하루밖에 안 느꼈지만 네. 앞으로도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출연 유무도 중요하지만 내 시나리오를 어떻게 봐줬을까가 정말 네. 궁금할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자, 이재용 감독님 마지막 키워드가 꿈이었거든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청춘을 얘기할 때 정말 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고편을 보면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이게 네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 노력이 뭔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을 뭔가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또 이 영화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참 우리는 늘 안정을 꿈꾸는데 늘 혼돈과 균열 속에서 그러니까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자, 이렇게 반장 선거, 재방송, 반디, 블루, 해피니스까지 키워드와 함께하는 프레임 토크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 프레임 안에서 현장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작기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언프레임들 제작기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